왜 지금에서야 부동산 반성?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요청대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손질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1년 유예는 선거용 환심 사기다. 내후년부터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지금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만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그다음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빨리 팔수록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단기간에만 좀 예외를 좀 두자. 이거는 좀 정부하고 약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만 느닷없이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년 3월 선거 때 표를 좀 받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정책을 또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입장이 나와야지 선거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평가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부동산 세금 부담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질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합성인 문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본인의 색깔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항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곧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덜 걷어서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선거를 앞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정책을 180도 뒤집을 때에는 저는 세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왜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높이고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정책 기조 변화라는 약속이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한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은 그렇다면 차치하고서라도 반성과 사과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 모드로 태세를 바꾼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대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분야의 정책을 바꾸라는 종류인데 그건 좀 큰일 날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의 길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구사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다 이런 점을 인정합니다.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4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반성 모드로 돌아선 건지 이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년 내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도 사실은 유감을 표명하셨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셨고 민주당도 사실 많은 부분 부동산 정책에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 대통령 후보들로 나온 모든 분들이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도 여러 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서 바뀌었다기보다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많은 부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을 했고 현 정부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래 정책적으로 가려고 해서 세웠던 정책이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으니 일정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으니까 정책을 좀 바꿔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워낙 여론이 크니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정책이라는 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25번인가요? 8번인가요? 저도 사실은 많은 칼럼과 기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는 지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고 야당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때마다 지금 나오신 이 윤호중, 윤우덕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무슨 소리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이걸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어제 올랐나요? 이미 오래전부터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죠? 더군다나 박영선 전 장관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문재인 정부 정책이 급진적이다. 근데 그분 장관 하셨잖아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바꾸면 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거에 만약 이기면 또 바꿀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국민들이 선거가 임박하니까 무슨 정책을 바꾸고 하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다 안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또 선거 이기고 나면 또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좀 반성부터 먼저 하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뭐 오늘 김부겸 총리와도 좀 의견 차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이준석, 조수진 분란 민주당원들이 좋아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예. 비단 주머니 많이 쥐고 있다면서 자기 논란은 비단결처럼 처리를 못하나요? 이준석 대표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는데 국민의힘은 개인 정치하느라 정권 교체는 안중에도 없네요. 여기 앞서 비슷한 지적을 하셨던 분도 있는데 예. 조현병이라니 마음이 아프네요. 치유받기를 희망합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자제분 얘기를 좀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작 같은데 요즘 공작설이 너도 나도 불거지니까 저런 댓글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